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달려있다. 라는 플루타르코스의 명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어릴 적,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 그리고 그로 인한 행복과 슬픔, 성취와 실패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단계, 노년이라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노년이라고 해서 그저 느긋하게 지내야 한다는 법은 없죠. 오늘 여기 늙으니 다 부질없다. 노후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주제로 모였는데요. 저는 이를 통해 노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노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그 속에서의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을 향한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때 묻는 것은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나이를 말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 케이크 위의 초의 숫자만이 우리의 나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나이를 살아가느냐, 그리고 마음속 어린아이는 얼마나 젊은가 하는 것이죠. 사실 노년이 시작되는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특정 연령 이후로 몸의 기능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를 노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노년의 시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50대의 노년의 문턱에 선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루이스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영혼의 나이는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나이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떠신가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이에 큰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시각으로 노년과 나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진정한 나이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중한 사람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생일 케이크 위에 얼마나 많은 초가 꽂혀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많은 초들은 그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추억과 경험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수많은 추억과 경험들 사이에서 자꾸만 신체적 변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가 말했듯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체적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눈의 시력이 흐려지면 안경을 씁니다. 다리가 힘들면 목발이나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년기에 더욱 깊어지는 정신적, 감정적 변화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과 지혜가 더해지기 마련이죠. 어린 시절의 순수함, 청춘의 열정, 중년의 진취성, 그 모든 것이 노년에는 성숙한 현명함으로 바뀝니다. 그 현명함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깊은 관계, 더 진한 감정,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마음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호기심과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나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정서에서는 늘 가족, 이웃, 지인들과의 따뜻한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러한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년이란 단순히 나이의 숫자가 아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수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러한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삶에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큰 성취나 명예, 혹은 풍부한 재산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행복은 그런 거대한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행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들보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의 햇빛을 보며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 손자나 손녀와의 짧은 대화, 친구와 함께 거닐던 그 길. 이런 간단한 일상의 순간들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또한 취미와 특별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년기에도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두 번째 청춘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음속의 나이는 숫자와는 상관없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은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사회적 연결성, 그리고 정을 느끼는 것이 행복의 큰 원천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네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정과 함께 여러분의 노년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지혜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와 경험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깊고 넓습니다. 그럼 이렇게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어떻게 다른 세대에 전달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대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 중에서도 누군가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나 고민 중일 때 선배의 조언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조언과 경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다른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정상에 올라 한 번도 못 본 풍경을 바라보는 그 느낌, 혹은 처음으로 큰 일을 이룬 그 순간의 희열.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 글, 혹은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 나누면 어떨까요? 이렇게 전달된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학습의 연속이죠. 노년이 되어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장면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그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제 노년기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노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 사회에서 노년은 오랜 시간 동안 지혜의 원천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년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증표가 아닌 생명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의미의 시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체가 노년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와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동갑내기 친구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종 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노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년기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노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 만들기는 단순히 노년의 삶의 질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미래의 노년을 준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노년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노년, 그것은 마치 계절 중에서도 가을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은 자연의 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그 아름다움은 성숙한 시간에서 오는 깊은 색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노년은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한편의 동화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처럼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따뜻한 인간미와 함께 전해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와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가치를 사랑하며 존중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노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되었길 바라며 따뜻한 가을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늙은이 다 부질없다. 노후엔 이렇게 살아라. 늙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서 성숙한 색으로 가득 찬 그 순간을 찾아 세월의 깊은 흔적, 노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네. 동화 속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지난날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지혜로운 노년의 가치를 전해주오. 노년의 계절, 그 아름다움 속에 모든 세대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꾸네. 무엇보다 소중한 그 순간, 늙어도 변치 않는 가슴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노년의 삶,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리. 늙은이 다 부질없다. 아니, 노후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그 풍요로운 시간 속에서 노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달려있다. 라는 플루타르코스의 명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어릴 적,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 그리고 그로 인한 행복과 슬픔, 성취와 실패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단계, 노년이라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노년이라고 해서 그저 느긋하게 지내야 한다는 법은 없죠. 오늘 여기 늙은이 다 부질없다. 노후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주제로 모였는데요. 저는 이를 통해 노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노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그 속에서의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을 향한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때 묻는 것은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나이를 말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 케이크 위의 초의 숫자만이 우리의 나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나이를 살아가느냐, 그리고 마음속 어린아이는 얼마나 젊은가 하는 것이죠. 사실 노년이 시작되는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특정 연령 이후로 몸의 기능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를 노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노년의 시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50대의 노년의 문턱에 선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루이스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영혼의 나이는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나이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떠신가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이에 큰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시각으로 노년과 나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진정한 나이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중한 사람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생일 케이크 위에 얼마나 많은 초가 꽂혀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많은 초들은 그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추억과 경험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수많은 추억과 경험들 사이에서 자꾸만 신체적 변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가 말했듯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체적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눈의 시력이 흐려지면 안경을 씁니다. 다리가 힘들면 목발이나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년기에 더욱 깊어지는 정신적, 감정적 변화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과 지혜가 더해지기 마련이죠. 어린 시절의 순수함, 청춘의 열정, 중년의 진취성. 그 모든 것이 노년에는 성숙한 현명함으로 바뀝니다. 그 현명함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깊은 관계, 더 진한 감정,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마음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호기심과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나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정서에서는 늘 가족, 이웃, 지인들과의 따뜻한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러한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년이란 단순히 나이의 숫자가 아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수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러한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삶에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큰 성취나 명예, 혹은 풍부한 재산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행복은 그런 거대한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행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들보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의 햇빛을 보며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 손자나 손녀와의 짧은 대화, 친구와 함께 거닐던 그 길. 이런 간단한 일상의 순간들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또한 취미와 특별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년기에도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두 번째 청춘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음속의 나이는 숫자와는 상관없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은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사회적 연결성, 그리고 정을 느끼는 것이 행복의 큰 원천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네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정과 함께 여러분의 노년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지혜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와 경험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깊고 넓습니다. 그럼 이렇게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어떻게 다른 세대에 전달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대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 중에서도 누군가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나 고민 중일 때 선배의 조언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조언과 경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다른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정상에 올라 한 번도 못 본 풍경을 바라보는 그 느낌, 혹은 처음으로 큰 일을 이룬 그 순간의 희열.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 글, 혹은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 나누면 어떨까요? 이렇게 전달된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학습의 연속이죠. 노년이 되어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장면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그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제 노년기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노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 사회에서 노년은 오랜 시간 동안 지혜의 원천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년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증표가 아닌 생명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의미의 시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체가 노년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와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동갑내기 친구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종 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노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년기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노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 만들기는 단순히 노년의 삶의 질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미래의 노년을 준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노년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노년, 그것은 마치 계절 중에서도 가을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은 자연의 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그 아름다움은 성숙한 시간에서 오는 깊은 색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노년은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한편의 동화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처럼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따뜻한 인간미와 함께 전해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와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가치를 사랑하며 존중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노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되었길 바라며 따뜻한 가을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늙은이 다 부질없다. 노후엔 이렇게 살아라. 늙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서 성숙한 색으로 가득 찬 그 순간을 찾아 세월의 깊은 흔적, 노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네. 동화 속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지난날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지혜로운 노년의 가치를 전해주오. 노년의 계절, 그 아름다움 속에 모든 세대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꾸네. 무엇보다 소중한 그 순간, 늙어도 변치 않는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함께 노년의 삶,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리. 늙은이 다 부질없다. 아니, 노후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그 풍요로운 시간 속에서 노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